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소단원 테스트 집합의 연산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두 집합이 있고요. A는 원소를 1, 3, 5, 7을 가지고 있고 B는 10 이하의 3의 배수입니다. 따라서 10 이하의 3의 배수는 3, 6, 9 3개의 원소가 있겠죠. 여기에서 1번 A 합집합 B를 구하면 A 합집합 B는 A의 원소와 B의 원소 모두 다 합해서 적으면 되겠죠. 1, 3, 5, 6, 7, 9 원소가 지금 5개 있고요. 2번 교집합은 A에도 있고 B에도 있는 거니까 공통으로 있는 거 뭡니까? 3 하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A 차집합 B는 어떻게 되죠? A 차집합 B는 A의 원소 1, 3, 5, 7 중에서 B의 원소가 있다면 그것을 빼라고 했죠. 그럼 369가 B의 원소인데 369가 있으면 369를 빼고 나머지 게 A 차집합 B니까 원소는 1, 5, 7이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B 차집합 A에 대해서도 똑같은 방법으로 하면 되겠죠. B의 원소는 369이고 이 B의 원소 중에서 A의 원소가 있다면 A의 원소를 빼라 했으니까 A의 원소 1, 3, 5, 7 중에서 있으면 빼면 되겠죠. 따라서 369 중에서 A의 원소 1, 3, 5, 7 중에 있는 거 빼면 6, 9가 남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되겠죠. 이것을 벤다이어그램으로 표시하는 것도 연습을 해봐야 될 건데요. A에 B에 이렇게 표시가 된다면 A 교집합 B의 원소는 3이니까 여기 적고요. 그 다음 A 차집합 B는 1, 5, 7 B 차집합 A는 6, 9 따라서 모두 다 합한 게 1, 3, 5, 6, 7, 9 이렇게 되겠죠.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합 A는 B, D, E, G, 그 다음에 교집합의 원소는 B와 G, 합집합은 이렇게 많습니다. 만족시키는 집합 B를 구하라고 했는데요. 벤다이어그램을 그려보면 되겠죠. 집합 A와 집합 B가 이렇게 있다면 A 교집합 B가 지금 A 교집합 B가 B하고 G라 했으니까 나비 몸통 부분에 B, G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A의 원소가 4개, B, D, E, G니까 요 A 안에 B, D, E, G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럼 B, G는 적혀 있으니까 여기에 D와 E가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합집합해서 A, B, C, D, E, F, G가 있는데 A 원소로서 D, E, B, G가 있으니까 D, E, B, G 뺀 나머지 거 A, C, F는 뭡니까? 여기에 있어야 되겠죠.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집합 B의 원소는 요 부분에 있는 거 다 적어주면 A, B, C, G, F가 되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두 집합 A와 B가 있는데요. A교 집합 B가 마이너스 2와 6이라고 했습니다. 두 상수 AB의 합 A 플러스 B를 구하시오 했는데요. A교 집합 B의 원소가 마이너스 2와 6이라는 것은 집합 A에도 마이너스 2와 6이 있어야 되고 집합 B에도 마이너스 2와 6이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럼 집합 A의 원소를 살펴보면 마이너스 2는 있고요. 4 있네요. 그 다음에 6이 없으니까 얘가 6이 되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집합 B의 원소를 보면 마이너스 2와 6이 있어야 되는데 3하고 6이 있으니까 요 부분에 요 식이 마이너스 2가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시 적어보면 2A 플러스 B가 6이 되어야 되고 A 마이너스 2B가 마이너스 2가 되어야 되죠. 두 개를 연립해서 풀기 위해서 여기다가 양변을 곱하기 2를 하면 4A 플러스 2B는 6이 12 2를 다 곱했습니다. 그 다음에 더하기 하면 없어지고 5A는 10 따라서 A는 2가 나오죠. 그럼 A2를 갖다가 여기다가 대입을 해보면 2 곱하기 A 대신 2 넣으면 B 값도 구할 수 있죠. 4 플러스 B는 6이니까 B는 2인 것을 알 수 있죠. 그럼 문제에서 A 플러스 B를 물었으니까 따라서 구하고자 하는 A와 B의 합은 4인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4번 보겠습니다. 전체 집합 U의 두 부분 집합 AB에 대해서 집합 이것을 간단히 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우선 차집합을 보면 분배법칙이나 교환법칙이나 이런 법칙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차집합을 교집합, 여집합으로 바꿔줘야 되겠죠. 자, 여기에서 전에 배웠던 공식을 기억하면 A 차집합 B는 A 교집합의 B의 여집합으로 바꿔줄 수 있다는 거 기억하죠? 따라서
여기에서 문제를 보면 A 차집합 대신에 교집합과 여집합을 바꿔서 넣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요 A 차집합 B는 괄호하고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 되고요. 합집합의 뒷부분 B 차집합 A 여집합은 B의 교집합하고 A 여집합에 다시 여집합을 해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쪽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A가 되겠죠. 다시 정리하면 A 교집합 B의 여집합하고 이건 어떻게 되죠? B 교집합 A가 됩니다. 교환 법칙이 성립하죠. 다시 적으면 A 교집합 B의 여집합에 A 교집합 B가 되는데 가만히 보면 이 부분이 공통이죠. 그러면 묶어내면 어떻게 되죠? 묶어내면 A 교집합하고 괄호한 다음에 이 부분 그대로 남아있는 거 적어주면 B의 여집합과 B의 합집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B와 B 아닌 거 모조리 합하면 전체 집합이 되겠죠. 그럼 전체 집합하고 A의 공통 교집합은 둘 중에 작은 거. 전체 집합 안에 A가 들어가니까 U랑 A랑 공통 부분은 집합 A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구하고자 하는 건 간단히 하면 구하고자 하는 식은 집합 A가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5번 보겠습니다.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40개이고요. A의 원소의 개수 25개, B의 원소의 개수 31개라고 했을 때 문제는 A 교집합 B의 원소의 개수가 최대가 될 때와 최소가 될 때의 합을 구하라고 하였습니다. 먼저 머릿속에 생각을 해보면 전체 집합이 이렇게 있을 때 A와 B의 위치 관계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하죠. 이때 겹치는 부분, 이 부분에 들어갈 원소가 최소가 될 때는 언제인지, 최대가 될 때는 언제인지를 생각해야 되는데요. 사실 생각하면 최소가 되려면 안 만나면 되죠. 이렇게. 그렇지만 이렇게 안 만난다고 했을 때 A의 원소의 개수는 25개이고 B의 원소의 개수는 31개인데 U의 원소의 개수가 40개라는 말은 말이 안 맞죠. 왜냐면 안에 25, 31 더하면 벌써 46이 나오죠. 56이 나오죠. 56이 40개 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데 이게 말이 안 됩니다. 따라서 공통인 부분, 교집합이 있다는 말이 되고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안 되고 이 교집합의 원소가 제일 최소가 들어갈 때는 언제인지 생각하기 위해서는 먼저 공식을 떠올려야 됩니다.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 공식 있죠? A의 원소의 개수 더하기 B의 원소의 개수에 A 교집합 B의 원소의 개수를 생각하면 우선 A의 원소의 개수 25개 문제에 나와 있죠? B의 원소의 개수 31개라고 했으니까 여기 31을 넣으면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는 25 더하기 31 해서 56에다가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뺀 것이 되는데 우리가 첫 번째 교집합이 최소가 될 때를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면 56에서 얘가 될 수 있는 값 중에 제일 작은 걸 뺄수록 이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최대가 되겠죠. 다시 말해서 얘가 최대가 되려면 제일 작은 최소값을 교집합의 원소가 최소가 될 때의 값을 빼야 됩니다. 그럼 A 합집합 B가 최대가 될 때는 언제일까요? 이 A 합집합 B, 이 부분이 최대가 될 때는 이거 전체가 여기에 아무 원소가 없어서 최대가 될 때는 A 합집합 B가 전체 집합과 일치되면 되죠. 그때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가 최대가 되니까 다시 말해서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는 이 경우에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인 40이 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합집합의 원소는 56에서 교집합의 원소를 뺀 게 되는데 교집합의 원소가 최소가 될 때는 합집합이 원소가 최대가 될 때이고 합집합의 원소가 최대가 될 때는 합집합 자체가 전체 집합이 되는 원소의 개수가 40개일 때가 됩니다. 따라서 문제를 풀어보면 40은 56 마이너스 A 교집합 B의 원소의 개수가 되고요. 이것을 만족시키는 A 교집합 B의 원소의 개수는 뭐가 됩니까? 16이 되어서 이것이 교집합의 최소값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A 교집합 B의 원소의 개수가
최대가 될 때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림상에서 A와 B가 이렇게 표시가 되고 전체 집합이 있을 때 교집합 이 부분이 최대가 되려면 어떻게 할까요? A가 B에 들어가면 B가 A에 들어가면 최대가 되는 경우가 되겠죠. 원소의 개수를 봤더니 A의 원소의 개수가 B의 원소의 개수보다 작으니까 들어가려고 하면 B 안에 A가 쏙 이렇게 들어가면 교집합이 A 자체가 되기 때문에 최대의 원소의 개수를 가지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리하면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최대가 될 때는 A가 B의 부분집합이 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는 A 교집합 B의 원소의 개수는 A의 원소의 개수와 같고요. 25가 되겠죠. 따라서 A교 B의 최대값은 원소의 개수의 최대값은 25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따라서 합은 16 플러스 25 해서 41개가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6번 보겠습니다. 어느 반 학생 35명 중에서 방과 후 학교를 신청한 학생 수가 16이라고 했고요. 자율학습을 신청한 학생 수가 13이고 어느 것도 신청하지 않은 학생 수가 11일 때 방과 후 학교와 자율학습 모두 신청한 학생 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먼저 방과 후 학교를 신청한 학생의 집합을 A라 하고요. 자율학습을 신청한 학생들의 집합을 B라고 한다면 전체 학생은 다 35명이니까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35가 되고 A의 원소의 개수는 16, B의 원소의 개수는 13, 그리고 어느 것도 신청하지 않은 학생 수가 11명이라고 했죠. 자, 이 말은 무엇입니까? 전체 집합이 있고 A와 B 합집합이 있을 때 어느 것도 신청하지 않았다는 것은 바깥 부분에 여기에 11명이 있다는 말이 되겠죠. 그러면 A와 B에 있는 학생들의 인원수는 어떻게 되죠? 전체 35명 중에서 11명을 뺀게 되죠. 다시 정리하면 A 합집합 B 이 부분에 들어갈 학생 수는 전체 인원수에서 어느 것도 신청하지 않은 학생 A도 신청 안 하고 그리고 B도 신청하지 않은 학생 수를 뺀게 되고요. 이것은 35 빼기 11이 되어서 24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는 24가 되겠죠. 근데 지금 구하고자 하는 것은 방과 후 학교와 자율학습 모두 신청한 학생 수니까 A도 신청하고 그리고 B도 신청한 학생 A 교집합 B의 원소의 개수를 묻는 게 되죠. 그러면 A의 원소의 개수, B의 원소의 개수,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아니까 공식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는 A의 원소의 개수 플러스 B의 원소의 개수에서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뺀 게 되는데 얘는 밑에서 24라고 했죠. A의 원소의 개수는 16, B의 원소의 개수는 13. 그러면 A 교집합 B의 원소 계산 가능하죠. 따라서 구하고자 하는 A 교집합 B의 원소는 29에서 24를 뺀 5명이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